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금 전 패널 분들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단식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식을 하니까 저 사람 저것도 피하려고 단식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셋째 주에 검찰 출석을 하게 되면은 단식 11차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사를 그 정도가 되면은 받을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정혁진 변호사도 말씀을 주셨지만 재판부가 우려를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인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피고인이 출석이 가능하냐. 그래서 변호인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일이면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을 것 같다. 출정 자체가 미지수다. 그렇다면 수년해야 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식의 재판 지연 가능성.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걸 변명으로 해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9월 8일부터 재판 안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생각이 드는 것이 단식은 최후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무엇이 시작이 됐습니까?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뭐래도 의심은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수사와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단식을 고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배 12척 가지고도 승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170척도 넘어요. 그러니까 적군보다도 훨씬 많은 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를 다 버리고 그냥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어떻게 무마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의문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갑작스러운 어떤 단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체포동의안 논란, 그리고 당내 사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목적, 또 검찰 조사에 앞서 이 피의자 이재명이 아닌 투사 이재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3중 방탄 단식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 재판 불출석 가능성까지. 일각에서는 4중 방탄 단식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박선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단식한다고 다 방탄되고 모든 게 다 무마가 되고 하면 너나 나나 다 단식을 하겠죠. 사실 그런 이제 사법적인 문제로 또 끌고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단식한다고 그러면 절도죄, 사기죄 이런 범인들의 죄도 없어지냐. 그건 이제 무마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해석을 붙이는 거는 좀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당대표 사퇴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일각에서 또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식을 한다고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또는 대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고 또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한 이 투쟁의 의식, 그러니까 최종적인 승부수로서 이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적합할 듯 싶습니다.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검찰에서 그러면 이제 단식하는 분을 조사한다 그러면 본인이 링거 꽂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못 나온 체포영장 발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국회에도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재판부도 마찬가지죠. 출석 요구서 하면 또 본인 또 이것도 국회에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저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비명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명들이 욕을 먹죠. 아니 지금 대표가 단식까지 안 하고 저렇게 처절하게 하는데 거기다 대고 나가라고 그러냐. 다 침묵 지키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당대표 사퇴론 또 체포동의안 올라오면 아니 당대표 지금 링거 꽂고 지금 있는데 거기서 그냥 부결표 가결표 찍겠어요? 당연히 부결표 찍겠죠. 그러면 나는 가결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했다. 이렇게 또 핑계 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목적인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자꾸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돼요. 100번이라도 조사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근데 그 약속을 안 지키려고 지금 온갖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결과를 놓고 보면 결과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정말 콩으로 뭐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왜 갑자기 단식을 하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내에서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누구한테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현재 약 30시간째 단식 중입니다. 그런데 이 단식 첫날 밤은 천막 이 단식 농성장이 아닌 실내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 문제, 경호 프로토콜 때문에 잠은 실내에서 자야 한다. 이런 게 아마 국회 방호 측의 어떤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전 서열이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8위 정도 되죠. 여당 대표가 한 7위, 그리고 야당 대표가 8위 정도 되는데 경호를 받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부위원장님, 근데 이런 모습을 좀 보고서 출퇴근 단식하는 거냐, 뭐 이런 좀 지적도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단식을 결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내걸었거든요. 사실 단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보신 장면들은 단식 농성이라 그래서 한 장소에 앉아서 계속해서 단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게 이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단식 농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단식 농성이 아닌 단식 투쟁을 이제 선포를 한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단식 농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단식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비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야당 대표가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국회가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단식만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를 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한쪽에서는 출퇴근 단식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 본의 아닌 상황으로 단식을 하면서도 지금 당대표로서 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이 더욱더 체력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고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실제 단식을 하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더욱 염치 없는 것은 단식을 한다 하고는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로 공식 당무와 정무 일정을 다 진행한다며 수시로 자리를 비우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단식을 한다는 것은 뭐 소금이라든지 이제 물만 먹고 이제 단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텐트에 있다가 잠은 이제 대표실에서 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말 100% 순수 단식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당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일도 못 버팁니다. 네,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병 얘기까지 하면서 아마 뭐 10일은커녕 한 2, 3일도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출퇴근 단식 논란은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이 황교안 전 대표도 출퇴근 단식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정청래 의원이 출퇴근 단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앞과 청와대를 가면서 이렇게 단식을 농성을 했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은 처음 본다. 뜬금없는 생각이 든다. 정기국회 중인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 좀 안 맞는 컨셉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현종 의원님. 아, 저게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옛날에 이야기한 거군요. 아,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제 이런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단식 투쟁이라는 게 그 결기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자꾸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국회 밖에서 텐트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다면 그때 아마 뭐 진보 진영인가 이쪽에서 사람들이 카메라 전부 다 갖다 놓고 24시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풍기 갖다 놓고요. 저기 뭐 이
샌드위치라든지 그다음에 피자라든지 그거 갖다 놓고 냄새를 또 이쪽으로 풍긴다고 선풍기로 다 틀어댔습니다. 그리고 다 감시를 했어요. 자, 그렇게 그냥 생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일 10일 만에 돼서 드루킹 특검 또 거기다 테러까지 당했어요.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 본인이 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들한테 보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생활 단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뭐 몸 건강의 단식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에게 본인의 절절한 이걸 보여주는 단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당무 다 하고 한다? 이거는요 그냥 생각이시지 이거 못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곡기를 끊으면요 한 2, 3일 지나면 이 기본적으로 머리도 어지럽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마 이번 주말 지나시면 이게 뭐 본인은 지금 뭐 다 한다고 그러지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의심을 갖는 거죠. 그만큼 이게 사실 뭐 단식하는 분한테 이런 거 말씀해서 죄송한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정치인이니까 그만큼 국민들 시선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진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건 단식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의 단식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할 겁니다. 이 무기한 단식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느냐? 혹시 최고위원들 혹시 지도부와 상의가 돼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 배경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 단식을 꺼냈다고 합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밝히기, 이제 단식을 선언하기 하루 전,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날 밤에 단식 의사를 최고위에서 밝혔다. 약간 우려와 걱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네, 일단 제가 알기로도 이제 본인이 혼자 좀 고민을 하고 결단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게 아마 이제 기자간담회 하기 전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 공유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소수의 인원들에게는 좀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공유를 했고 그걸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건데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 이 대여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최근에 보면 뭐 국정 난맥상이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홍범도 장관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도 있고요. 뭐 이제는 약간 예전 일 같긴 하지만 잼버리라는 사태도 있었고 뭐 그 지금 다음에는 고 최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는 일에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근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뭔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거나 대화를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과는 전혀 이제 겸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더더욱 더 투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정치적 수단을 사용해서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좀 본인의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떠올랐는데 오늘 정기국회 개원이었군요. 너무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정기국회 개원 이슈가 좀 묻힌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여야가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야 공수가 달랐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지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할지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세상 일은 정말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민주당 내에서 100% 지지를 받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당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에게는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는 한 통의 격려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